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 하는 말이 나는 가장 와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해야 될 과정 지나고 나면 제가 지난 일요일에 이혜정 선생님 알죠? 빅마마 요리 선생님 강의를 내가 딱 2시간 들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들었는데 정말 그 많은 걸 느꼈어요. 현재의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그것을 즐겁게 하라는 거죠. 즐겁게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일수록 둘러가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다 해결된다. 나중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콩에 관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두부를 만드는 콩도 있고 된장을 담그는 콩도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콩이 있죠? 콩나물을 만드는 콩도 있다. 다양한 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은 통상적으로 논에 재배하는 것, 밭에 재배하는 것 크게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밭에서 재배하는데 논에서 많이 최근에는 재배를 하고 있죠. 재배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논에는 밭보다 지하 수위가 높죠. 그러니까 수분이 과다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농진청에서 자료를 모든 국민에게, 전 세계인에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콩은 지금 이제 시바르당 300평당 기준에서 수량이 많은 것은 약 400kg 정도까지 나와요. 쌀로 했을 때 우리가 도정하고 나면 배를 거의 500kg 정도 되는데 대단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뭐 80kg, 100kg 정도 됐는데 쌀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육종 기술과 재배 기술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향상이 됐다. 이게 이제 콩이에요. 콩이 여기 방금 꽃이었고, 이 콩은 재배를 할 때 이렇게 줄을 지어서 파종을 하죠. 조파인데 콩을 한 포기당, 한 주당 2알 정도씩 파종을 한다. 그러니까 전파라고 합니다. 그죠? 전파. 그러니까 요 포기 줄 간격은 60에서 70, 포기 간격은 10에서 15cm 정도로 한다 이겁니다. 파종 깊이는 얼마냐? 파종 깊이는 통상적으로 2, 3cm 정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콩을 가공하는 것, 그러니까 두부 만드는 것까지 다 학습을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품종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 그래서 콩이 여러분들이 또 어디에서 재배를 할 거냐, 품종을 뭘로 선택할 거냐. 그래서 콩을 논 재배할 때는 요렇게 뭡니까? 배수골을 잘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콩에 관한 이야기는, 재배에 관한 얘기는 상당히 다양하게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콩 파종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봤듯이 이렇게 로타리를 치죠. 로타리를 치고 두둑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항을 만든다는 거죠. 일항을 만들어서 그냥 높은 데 파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항 간격은 얼마냐 하면 60에서 70cm 해도 되고 배수가 좀 잘 되는 데는 넓게 해서 130cm, 150cm에서 2줄 내지는 석 줄씩 조파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소위 논에 물이 많이 찐다, 배수가 잘 안 된다 할 경우에는 60 내지 70cm 간격으로 이렇게 일항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파종을 한다는 거죠. 두둑에다가. 그러면 이제 습해, 수분이 많아서 해를 입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트랙터 부착용 기계들이, 파종기가 많이 나오죠. 요게 이제 파종기입니다. 여기는 비료가 들어가고 또 한쪽에는 종자가 투입이 되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요렇게 일항을 만들어 놨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잡초 방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초제 쓰면 가장 편하죠. 편한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제초제 저항성 콩 품종 거의 다죠. 만들어 놓고 라운드업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헬기로 쫙 허비사이드 제초제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콩은 그대로 살아있고 잡초만 싹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초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라운드업을 안 씁니다. 쓸 수도 없고 우리는 또 미국에서 재배하는 거의 99%가 GMO죠, 그죠? 유전자 변형 콩입니다. 우리는 재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제초제를 쓰긴 씁니다. 또 안 쓸 수도 있는데 제초제를 쓰면 편해요. 아주 편하지만 소비자 생각하고 우리의 이제 지하수하고 농토 자원까지 생각하면은 고려해 볼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일이 뽑아주면 되겠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뽑았어.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관절이 다 나가고 허리가 다 휘고 지금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다 관절이 안 좋고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다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 전부 이렇게 앉아서 쪼그리 앉아서 허리 굽혀서 일한 결과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과가 무슨 과예요? 스마트 농산업학과는 스마트하게 하자는 거예요. 아, 그래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 그래 하지 말자. 전부 뭘로 하자? 기계화하자. 그래서 기계화가 여러 개 있지만 콩을 지금 이제 일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 높은 쪽에 다 파종을 했죠, 그죠? 파종을 하고 만약에 잡초가 발생하면은 그때 이제 트랙터를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농기촌 하신 분들은 재배 면적이 적으니까 그냥 그 요즘 그 손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있어요. 그걸로 잡초 방지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좀 대규모로 한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트랙터에 부착해서 로타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흙이 이 고랑에서 바깥으로 두둑 쪽으로 쫙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요. 두둑을 덮어줘. 그러면 고랑에 났던 잡초들이 어떻게 된다? 제거가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일명 중경배토라고 합니다. 중경배토. 요 단어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경배토의 장점은 뭐냐? 일단은 잡초 방제가 친환경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수분이 부족할 때 그 지하에서 위로 올라오는 수분이 어떻게 된다? 증발을 하죠. 지 표면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이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증발하는 것을 깨버린다. 그러니까 토양 습도 유지에 유리하다 하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토양이 어떻습니까? 가운데 고랑이 있는 흙을 이렇게 바깥에 해서 덮어주니까 콩이 도복에 문제가 적겠죠. 그래서 콩의 도복 저항성, 소위 쓰러짐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준다 하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콩의 일반적인 재배법이고, 그러면 콩을 재배할 때 비료는 어느 정도로 주느냐? 통상적으로 이 콩은 어디에 의존하느냐 하면 거의 지력 질소에 의존한다. 우리가 추비로 비료로 주는 것보다는 토양 속의 유기물 함량이 어느 정도 높아야 콩이 잘 생육한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질소 기준으로 다른 것은 시바르당 300평당, 즉 1000제곱미터에 얼마를 줍니까? 벽 일반적으로 고품미 말고 다수성으로 하려고 하면 보통 9kg 이상 주죠. 질소 기준으로. 그런데 콩은 3kg 정도 줍니다. 3kg. 그러니까 아주 적죠. 그러니까 배의 3분의 1밖에 안 준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콩이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작물이죠. 여기 40%가 단백질이에요. 쌀은 얼마예요? 우리가 현미를 도정하면은 13에서 15% 정도 되지만
백미를 도정하면 6%, 6.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벼는 더 많이 흡수를 했는데 콩은 그럼 질소가 어디서 온 거냐? 3분의 1밖에 안 줬는데, 그것은 콩 뿌리 속에 있는 근류균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라이조비움이라고 하죠. 근류균. 이 균들이 뭉쳐서 된 덩어리가 뿌리혹이라고 하네요. 뿌리혹. 그 속에는 박테리아들이 있죠. 얘가 뭘 하느냐? 토양 중에 있는 질소를 쥐가 잡아요. 잡아서 너한테 주느냐? 이 콩한테 준다. 그래서 질소를 고정하는 효과가 있다. N2 fixation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요 근류균들은 뿌리에 기생하면서 살면서 뭘 한다? 질소를 식물체 지상부에 주는 거죠. 주고 쥐는 또 뭘 먹어요? 광합성한 콩잎이 광합성 해서 당을 맞는 걸 쥐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고받는 관계 무슨 관계? 상생하죠. 그걸 이제 공생관계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하는 것이 뭐다? 이 라이조비움이다. 근류균이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사람이라든지 또는 가축의 장 속에 있는 균들 많이 있죠. 중에서 옛날에 이제 것이라고 합니다. 지렁이처럼 생긴 거. 그 충들을 뭐예요? 주기는 안 하고 지 혼자 먹죠. 그러면 무슨 관계? 그냥 뽑아 먹으니까 give and take가 아니고 그냥 take만 하는 거죠. 그런 관계는 기생한다 해서 기생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란 말도 안 쓰죠. 그냥 기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콩에는 라이조비움이 가장 핵심이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콩을 첫 해에 재배하는 개간지나 상간지 이런 데 라이조비움이 있겠느냐?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기능을 못하죠. 그럼 질소를 많이 줘야 돼. 그러죠? 그 많이 준다 이 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질소 비료를 시용을 줄이려고 하는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다른 데서 콩을 많이 재배한 재배지에 있는 흙을 일부 가져와서 콩 파종할 때 이렇게 줄로 해서 뿌려주면은 라이조비움이 뿌리에 정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양도 많이 소요되고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흙에다가 기존에 콩을 재배했던 흙을 가져와서, 집 표면의 흙입니다. 가져와서 콩 있죠. 콩 종자하고 이렇게 믹스를 하는 거예요. 혼합을 하는 거예요. 수분을 약간 붓고 혼합을 해서 하면 그 균들이 콩 종자에 붙어 있는다는 거지. 그래서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근류균의 활성이 증가된다. 그러면 이 라이조비움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게 활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다. 뭘 보고 아느냐? 뿌리혹 박테리아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은 아주 선홍색을 띱니다. 선홍색, 핑크빛을 쫙 띄어요. 띄고 얘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좀 기능이 약해. 얘들이 뭉쳐서 좀 사이즈가 큰 거 있죠? 큰 것은 그만큼 효과가 뛰어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콩 재배의 전부예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면 파종을 했다. 그러면 콩의 시기를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콩은 맨 처음에 요렇게 콩이 하나이죠. 하나를 딱 파종하면 여러분들 페트리디시나 아니면은 그냥 그릇에 놓고 미지근한 물 30도, 25도 이상 되는 물에 담가 놓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면 여기에 콩이 나중에 갈라져. 살짝 갈라져. 근데 시간이 딱 지나면 어떻게 된다? 뿌리가 나. 뿌리가 나고 요렇게 돼. 요렇게 팔자 모양. 옆으로 해놓은 팔자 모양. 그 메리우스의 띠 있죠? 옆으로 해놓은 것처럼 무한대 있잖아. 무한대처럼 그렇게 형성이 돼. 그러면 이게 자엽이라고 해요. 종자 자체가 자엽이에요. 그래서 한 개, 두 개니까 뭐다? 쌍이다 해서 쌍자엽 식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일명 떡잎이죠. 쌍떡잎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위로 이제 일엽이, 본엽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잎이 나와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잎이 나옵니다. 그 위에. 여기 소엽이라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잎이 3개짜리가 하나 나오고 3개짜리, 다음부터는 3개짜리가 쭉쭉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기를 구분할 때 우리가 출현, 땅 위로 지표면을 뚫고 땅 위로 나오는 것을 출현이라 이렇게 말하고, 요렇게 쌍떡잎이 나오면서 이제 출현을 했죠. 출현을 하고 잎이 이제 2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초엽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제일 본엽이 이렇게 나오고 2엽, 3엽, 4엽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콩은 원래 오리진이 어디냐면 발상지, 기원지가 우리 한반도 북부예요. 옛날 발해 있죠, 발해. 여러분 대조영 드라마 안 봤어요? 발해 보면은 발해에서 이 중국 쪽으로 약간 그 주변이 이 콩의 발상지예요. 근데 콩의 특성이 원래는 얘가 등나무 있죠, 여러분들. 등나무. 등나무처럼 그냥 일장 조건이라든지 온도 조건만 맞으면 그냥 막 생장하는 거예요. 그걸 끝도 없이 생장한다 해서 무한신육형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신육형.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콩을 재배하는데 끝도 한도 없이 계속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쓰러지겠죠. 그죠? 쓰러지면 전부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지탱할 수 있는 지주대를 다 씌워줘야 됩니다. 고추처럼.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육종가들이 뭘 했다? 이 품종을 개량을 한 거예요. 어떻게? 무한을 유한으로 하자. 키를 그냥 1m 최대 20, 1m 30 이상을 못 크게 하자 해서 만든 게 유한하게 키운다. 그래서 유한신육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재배하는 것은 100%가 유한신육형이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해도 잘 쓰러지지 않는 도복저항성 품종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벼에서는 일생을 많이 얘기를 했고, 오늘 콩의 일생은 그래요. 발화를 해서 땅속으로 요렇게 떡잎이 나온 출현하고 초엽이 나오고 1엽, 2엽, 3엽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위에서부터 꽃이 2개가 딱 핍니다. 요것을 개화시기라고 합니다. 개화시, 꽃이 피는 시기. 그 다음부터 이제 꽃이 촉촉 피기 시작해요. 꽃이 피고 한 2주 또는 많게는 3주 하면 꼬투리가 생겨. 꼬투리가 형성됩니다. 그럼 꼬투리가 요렇게 이제 형성되고 나서는 뭔다? 꼬투리 속에 열매가 달려. 그죠? 그걸 이제 열매 시기부터 우리가 V5, R이라고 하죠. R, 꽃이 피는 시기를 R1, 그 다음에 꽃이 반쯤 피다 R2, 그 다음에 꼬투리가 이제 맺힌다 R3, 3죠. 그 다음에 꼬투리 속에 종자가 맺힌다 R5,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충실했다 하면은 R6 이렇게 합니다. 그건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고학년이 되어서 배우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영양생장, 이제 꽃이 피기 전까지는 뭐 한다? V로 합니다. Vegetative Growth Stage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시기부터는 Ripening Stage를 줄여서 R이라고 합니다. R, R1, R2, R3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콩은 그럼 밭에서 재배하니까 물을 안 줘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배하면은 수량이 300평당, 시바르당,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당 보통 150kg 밖에 생산이 안 돼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 수량을 어떻게 350, 400kg으로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철저한 토양 관리와 수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은 어느 때 많이 필요로 하느냐? R5, 그러니까 종실이 맺히죠. 종실이 맺혀서 성장하는 그때입니다. 꼬투리 속에 종자가 커가는 요 시기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사이언티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흐름만 잡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콩은 벼나 연처럼 통기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잎에서 뿌리까지 통하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산소를 이 통기강을 통해서 뿌리까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벼하고 연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물 속에서도 자라는데 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특히 이 콩과는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에 한 3, 4일 담가 놓으면 다 썩어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네, 요게 이제 화분과하고 두과, 그러니까 벼과와 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그리고 화분과는, 벼과는 잎이 웻떡잎입니다. 떡잎이 하나가 나오죠? 하나가 나오서 이렇게 자랍니다. 웻떡잎으로. 그런데 콩과는 쌍떡잎, 아까 나온다 했죠? 떡잎이 두 개예요. 그래서 쌍떡잎이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콩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이제 나가 볼까요? 자, 그럼 콩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가공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콩 두부 만드는 거 배웠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콩은 실제 이용 형태로 보면 크게 보면 어떤 콩이 있다?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장 담는 거, 된장 담는 거 있죠. 장유콩이라고 그래요. 장 담는 콩 종류가 가장 많아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콩나물 콩이에요. 콩나물 콩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헥타르 정도의 콩을 재배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콩을 심겠느냐? 된장콩을 심겠느냐? 콩나물 콩을 심겠느냐? 아니면 반미콩을 심겠느냐? 그럼 반미콩이 이제 나왔죠? 밥에 넣어 먹는 콩 또는 떡 할 때 많이 넣는 콩, 그죠? 색깔을 가진 그런 콩들이 반미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재배를 안 하지만 미국에는 뭘 한다? 기름콩이에요. 기름콩. 기름을 짜기 위해서. 그러니까 콩 속에 단백질이 40%라고 했는데 단백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기름 성분을 높여놓은 콩이 있어요. 기름이 60%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 때 보면은 콩기름 나오죠, 그죠? 튀김할 때 콩기름 있잖아. 그게 그 콩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국제적으로 보면 이 반미콩은 카운터가 안 됩니다. 적으니까. 근데 이제 많이 보면은 제일 지금 많은 게 뭐다? 기름콩이 가장 더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장유콩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나물콩, 콩나물콩이 되겠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가장 많은 게 장 담는 거, 그 다음 콩나물. 지금은 콩나물이 또 양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반미콩, 이 순으로 재배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10아르 정도의 재배를 했을 때 경제성 있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한다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계산해야 됩니다. 자, 10아르당 300평당 얼마? 자, 300kg 생산된다고 가정할게요. 300kg. 근데 내가 기술이 좋으니까 나는 400kg 할 수 있어. 근데 300kg 하자는 거지. 일단 300kg 합니다. 자, 1kg에 15,000원 할 때도 있고 5,000원 할 때도 있고 상당히 변이가 심해요. 그죠? 그러면은 평균 얼마 할까? 8,000원 할게요. 10,000원 합시다. 10,000원 하는 게 더 계산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얼마죠? 10아르당 300만 원이죠. 300kg니까 10아르당 300kg니까 1kg에 10,000원이면 300만 원이잖아. 그죠? 300만 원. 조수익이 그런 거예요. 순수익이 아니고 조수익. 그러면 300평 해가지고 300만 원 해가지고 내가 뭘 경제성이 있나? 살아갈 수 없잖아. 그럼 1헥타르로 해보자. 가로 100m, 세로 100m 하자. 그러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그럼 3천만 원 해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나요? 물론 시골에 살면 살아갈 수 있지. 생활비 적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이웃이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 안 짓는 거 내가 다 안 넣는다. 그죠? 그런 마음이니까 내가 농사를 짓겠다. 한 10헥타르 정도는 하자. 그러면 얼마죠?
3억이죠. 매출액이 3억이에요. 그럼 8천원 하면은 2억 4천이고, 그렇죠. 그러면 2억 5천 정도 잡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내 논이 또는 밭이 없는 경우에는 전부 내가 빌리는 거죠. 그걸 임차라 하는, 내가 빌리는 거는. 이제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라 그러죠. 그럼 내가 임차를 해서 빌렸다. 그러면 한 평에 얼마를 줘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잘하면은, 말 잘하고 하면은 1,000원 정도 줄 수도 있고, 보통 한 2,000원은 줘야 돼요. 한 평에. 그럼 2,000원이면 10아르당 300평이면 6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10헥타르면 6천만 원이죠. 그죠? 그 말 잘하면 얼마? 3천만 원. 그러니까 일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좀 사게 할 수도 있다.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 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임차료 빼고 남는 게 2억이죠. 이제 2억이 남았다. 그죠?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투입한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자, 종자비. 종자가 얼마나 드느냐. 요걸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 지금 빨리 하세요. 자, 아까 계산할 때 조간 얼마였어요? 60에서 70이라 했죠. 그러니까 60cm, 주간 15cm 하면 얼마? 1제곱미터당 9포기 정도 심기죠. 그죠? 그럼 두 알씩 심었다 하면은 몇 개? 18개. 그러면 1제곱미터에 20개 아니고 200개의 종자가 필요하죠. 200개. 그렇죠? 맞잖아. 200개. 그러면 1제곱미터에 200개다. 그러면은 10아르당 몇 개? 1,000을 곱해야지. 2만 개죠. 2만 개. 그러면 콩 100개의 무게가 얼마 나간다? 보통 20g에서 많게는 30g, 35도 있지만 그 많게 30g 한번 잡아봅니다. 그 2만 개 나누기 30 하면 얼마예요? 3, 6, 18. 6kg죠. 10아르당 6kg 들죠. 그러면 헥타르당 얼마예요? 600kg 들죠. 그럼 1kg의 종자가 2만 원이다 하면은 600이면 얼마예요? 600 곱하기 2만 하면은 2, 6, 12 하고 얼마? 1200만 원이죠. 네, 종자 값이 1000만 원 정도 대량으로 사면 또 싸게 살 수도 있고 또 합니다. 그러면은 15,000원 또 만 원에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제 종자 값이 1000만 원이다. 자, 비료값이 얼마 드느냐? 비료값은 한 2만 원 잡아야 됩니다. 퇴비를 어디서 구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파종할 때 드는 게 이제 3천만 원이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로타리 전기경운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야 되죠. 그죠? 요거 얼마 드느냐? 내가 기계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서 하면은 아주 간단해. 근데 잘 빌리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 그거는 요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기계를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전기경운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게 어느 정도 드느냐 하면은 최소 이 정도 파종하려고 하면은 열흘은 잡아야 된다. 그럼 하루에 50만 원 하면 500만 원 정도 들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총 덩금액이 얼마였지? 3천만 원 하고 3,5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많으냐? 농약을 치야 될 경우도 있고, 아까 중경 배토 했죠? 중경 배토 한 것도 이래저래 다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럼 4천만 원, 5천만 원이죠, 벌써. 그 수확 탈곡 해야 되겠죠. 거기에 또 1,000만 원 잡아야 됩니다. 그럼 6천만 원, 한 7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아까 남은 금액이 얼마였죠? 조수익이 얼마였죠? 2억? 2억 정도 잡고, 그죠? 그러면 1억 한 3, 4천 정도는 맥시멈으로 볼 때 1억 한 5천 정도는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막 불어서 이게 콩이 절단 날 수가 있습니다. 10아르당 300kg는 그냥 50kg도 못 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내가 1년에 1억 5천을 벌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1,000,000원도 못 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완벽한 계획하에, 많은 경험하에 실천이 돼야 된다. 모든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줘야 된다. 만약에 기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파종기를 빌린다 하는데 파종기가 안 빌려질 수도 있어. 그러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돼. 10헥타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100m, 세로 100m 짜리가 10개예요. 이걸 그냥 기계 없이 혼자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로 파종기를 좀 빌리기 어렵다, 괴롭다 할 수가 있어요. 빌리러 갔는데 다른 분이 먼저 예약을 하고 또 이웃지도 일을 하고 해서 도저히 못 빌린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차선책을, 방안을 마련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보고 하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항을 작은 일항을 만들어요. 미국식 집화하듯이 일항을 만들어 놓고, 드론 있죠, 드론 있잖아. 드론으로 파종을 다 해버린 거예요. 비료는 미리 로타리 칠 때 다 해놓고 드론으로 파종 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파가 되겠죠. 그거는 조율을 해야 됩니다. 산파가 되지만 조파가 되는 거죠. 줄을 이어서. 그죠? 종자는 조금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놓으면은 나중에 덮기는 누가 덮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트랙타를 뒤에 균팽작업 설해하는 게 설해란 거. 그걸 지리 끌고만 가면 돼. 그거는 하루에 10헥타르 작업도 가능해요. 끌고만 가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2차적입니다. 1차적으로 하는 것은 파종기가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만약에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다 할 때는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 여러분 이해됩니까? 일항을 이렇게 잘게 만들어 놓고, 그죠? 기계 있잖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 한다? 드론으로 파종을 해버려. 쫙 파종하고, 비료는 그 전에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평탄 작업하는 거 있어. 그거 얇게 한 2, 3cm 정도만 묻히게끔 해서 쭉 그냥 끌고만 다니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헥타르가 아니라 뭐 100헥타르도 콩을 재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300kg 생산하기 위한 나의 노력은 더 이제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콩은 처음에 얘기한 대로 토양 속의 유기물 함량이 우리나라 논토양은 거의 한 2% 내외입니다. 2%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일본에는 거의 4%, 5%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콩의 생육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콩 재배에 있어서 아주 유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날 콩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야. 막 키도 크고 잎도 많아. 잎도 녹색이 아주 진하고 콩 잘 되었다고 원래 콩 대박 났다 이제 했어. 근데 이제 가을에 가봤어. 잎만 무성하고 콩에 자세히 보니까 꼬투리고 콩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콩 아까 얘기했죠. 무한신육형의 피를 갖고 있다 했죠. 요걸 유한신육형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초기에 지나친 영양 성장을 유도하는 것은 후반기 생식 성장을 아주 나쁘게 한다 이겁니다. 그건 다음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질소질 비료의 과용을 하지 마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이 주지 마라.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만약에 키가 이제 꼬투리가 꽃이 필 시기쯤에 키가 지나치게 크다 하면 어떻게 한다? 키를 못 크게 해야 돼. 키를 못 크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잘라줘야지. 순지르기라 합니다. 맨 위에 올라오는 거 있죠? 요걸 잘라버립니다. 근데 그걸 손으로 일일이 자를 수가 없잖아. 그때는 어떻게 한다? 녹차 여러분들 수확하는 거 봤나요? 기계?
우리가 스마트 농산업학과 하니까 녹차 그 칼로 쫙 돌아가는 게 있어요. 쫙 자를 때.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쫙 순지르게 해도 되고, 이제 양이 적을 때는 예치기 있죠. 예치기를 어느 높이만큼, 50cm, 뭐, 높게는 60cm에서 쫙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그거 다 커팅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안 자랍니까? 이런 질문 하겠죠. 콩과는 더 못 자랍니다. 콩과는 생장점이 위에 있어요. 위에, 순에 있어요. 화분과 소위 벽과는 어디 있느냐?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기부에 있다는 거예요. 지표면 근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짠디 있죠? 짠디가 콩과입니까? 화분과입니까? 짠디는 깎아주어도 또 나죠? 그럼 무슨 과? 화분과. 잎이 하나씩 나오잖아. 화분과예요. 주로 콩과는 잎이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잘 모르겠으면. 그죠? 그러면 짠디는 깎아줘도 또 나고 깎아도 또 자라고 하죠. 그 콩은 한번 잘라주면 위에 키가 더 안 커. 그죠? 그러면 키가 뭐 1m 50, 2m까지 못 자라는 거지. 그 1m 50, 2m 자라다 보면은 꽃이 피고 열매 또 안 맺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양 생장만 계속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키도 작은 게 가을에 보니까 뭐 열매가 엄청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적정 비율이 중요한데 이것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 이 품종적인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콩을 재배하면은 콩 재배에는 문제가 또 오늘 콩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있는데 콩에서 이제 소위 보라색이죠. 보라색 꽃이 피는 그걸 꽃이라 그래요. 그리고 꽃에 이제 요렇게 꼬투리란 게 있어요. 콩 껍질. 요 꼬투리라 그래요. 가장 적게는 한 개가 안에 종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2개가 있는 경우고 많은 경우는 3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팥 같은 경우에는 6개, 8개, 10개까지 있죠. 여러분들 팥 좋아하죠? 팥죽 좋아하잖아. 빵 속에 앙꼬라 그러잖아. 빵 속에 넣는 거 다 팥이잖아. 그죠? 안 좋아한다고? 그럼 할 말이 없고. 그러면 경주빵 뭐 사고 황남빵 거의 팥이에요, 여러분들. 동지 팥죽 먹을 때도 그렇고. 이 팥의 역할은 아주 다양한데 거의 다 콩과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콩은 요 자체가 열매 자체가 종자입니다. 아까 상떡잎이라 했죠. 요 자체가 떡잎이에요. 요게 초기에 이제 초엽이 났을 때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떡잎은 싹 사라지고 없어. 노랗게 갈변해서 죽어요. 그럼 제1엽이 2개가 양쪽으로 나오고 이제 본엽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콩의 특징인데 화분과 벽과는 어때요? 요렇게 우리가 벼가 있으면 바깥에 껍질이 있죠? 왕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현미를 보면 아래쪽에 노란색 황금빛 띠는 뭐가 있어요? 배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먹는 하얀 쌀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노란색으로 된 요 부분은 뭐다? 배라고 하는 거예요. 엠브리오. 요게 실제 시원체, 어린 식물체의 원시 생명체를 노란 게 요거예요. 그 하얀 거는 뭐냐? 요것을 소위 일명 우리가 배유라고 하죠. 배유. 그죠? 배와 배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 배가 싹이 텄을 때 양분을 공급해 준다. 잎이 몇 개 났을 때까지 3개 반 정도 났을 때까지 양분을 제공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콩과와 화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콩은 우리가 수확하면 콩과는 그냥 종자라고 얘기를 해요. 종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벼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수확량, 수량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죠, 개념이.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시드라고 하고 콩과는
그냥 요것은 뭐다? 그냥 그레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그죠?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콩과와 화분과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